경기도 청년이라면 8월에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뒤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그냥 청년이면 누구나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나이, 거주지, 근로 여부, 소득 기준, 그리고 중복 참여 제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 요즘 청년들이 돈을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월세, 교통비, 식비, 대출 상환까지 고정비가 계속 나가다 보니 매달 저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더해주는 사업이 바로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함께 쌓이고 조건을 지키면 2년 만기 때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구조. 이 사업은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본인이 2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총 240만원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최종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80만원입니다. 이 중 480만원은 현금,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본인이 240만원을 저축했는데 조건을 모두 지키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580만원이 무조건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58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경기도 거주, 근로유지, 매월 저축,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경기도 밖으로 이사하거나 근로가 확인되지 않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 모집 일정. 2026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8월 중 모집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2,100명 내외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2026년 세부 모집 공고는 아직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청 시작일, 마감일,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8월 본공고가 나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경기도 거주. 가장 먼저 봐야 할 조건은 경기도 거주 여부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디에서 일하느냐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냐입니다. 직장이 서울이나 인천에 있어도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나이. 두 번째는 나이 조건입니다. 2026년 선발계획 기준으로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입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방식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출생연도 기준은 2026년 본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는 한두 살 차이로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공고문에 나오는 출생연도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 이름이 청년 노동자 통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정규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4대 보험이 없어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4대 보험이 없으면 신청 못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가입 내역 확인서 등으로 근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고용임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 등록 증명 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로 형태에 맞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조건 소득 기준.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 선발계획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득 판단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구원이 누구로 잡히는지,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에 들어가 있다면, 특히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청년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소득이 적어도 가구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소득 기준입니다. 내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와 같은 사업일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청년 복지 포인트는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는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저축하고 경기도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원 방식, 목적, 신청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복 참여 제한.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중복 참여 제한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다른 지자체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해지를 했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청년 지원 사업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중복 제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가능할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는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으로 근로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기준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가산점 항목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면 단순히 나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본공고에서 자영업자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기존 기준으로 불가했습니다. 신청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제출 버튼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했더라도 최종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첫날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일에 급하게 하지 말고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너무 일찍 떼기보다 본공고가 나온 뒤 정확한 기준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가입 후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는 지원금 적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일정 조건 아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 중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만기 금액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입 기간 동안 근로, 저축, 거주 조건을 얼마나 잘 유지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가입 후에도 근로 상태가 바뀌면 반드시 운영기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밖으로 이사하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 밖으로 옮기면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일하고 있어도 거주 요건을 잃으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충청권으로 이사를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2년 동안 경기도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매달 10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하고 경기도 거주, 근로, 저축,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지키면 만기 때 최대 5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모집은 8월 중 예정이고 모집 규모는 2,100명 내외입니다. 다만 세부 모집 공고는 아직 추후 공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8월 본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잘만 활용하면 청년에게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모르고 신청하면 탈락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 근로증빙, 건강보험료 기준, 중복 참여 제한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8월 공고가 나왔을 때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공식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